오늘 주제는 설계 지능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할 건데요. 다소 주제가 무겁긴 한데 그냥 편하게 제가 설계를 하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했던 뭐 엑셀이나 다이나모, 코딩 사례들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반복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을 좀 줄이고 싶었던 게 큰 이유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계단을 계획할 때 층고 2100 이상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CAD로 일일이 그려보고 판단하는 게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엑셀을 활용해서 단면 높이만 입력하면 계단의 회전수, 칠판 높이, 개수 등이 자동으로 나오게 해서 계획안이 변경이 되더라도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이런 산식을 만들었었어요. 아마 이때부터 제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요. BIM 시대가 돌아오면서 이제 잡지나 미디어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랩입만 하면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나온다 이런 광고 카피가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는 저기 강호동 씨처럼 안 보이는 곳에서 한 땀 한 땀 뭔가 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저렇게 한 땀 한 땀 하다 보니 추가 엑스트라 시간이 당연히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는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뭔가 로직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로직만 확실하다면 컴퓨터가 대신 일하게 할 수 있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저희가 볼을 그릴 때 두 개의 점과 이제 타입만 결정해주면 보가 자동으로 볼을 생성할 수 있는데, 영상에서처럼 선에서 두 점을 추출하고 가장 가까운 글자를 읽어와서 타입으로 지정해주는 로직만 있다고 하면 빠르게 레빗에서도 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이나모를 통해서 귀찮은 작업들을 해결한 사례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이나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레빗의 애드인 프로그램으로서 시각화된 로직을 통해서 비정형 건축물을 디자인하거나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해결해주는 강력한 툴인데요. 누구는 이게 라이노의 그라스호퍼와 유사하다고도 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사용성에서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라스호퍼는 파라메트릭 디자인에 약간 강점이 있고, 다이나모는 레빗과 연동되기 때문에 모델링이나 도면, 정보 입력 등의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위 세대 모델링 수정인데요. 제가 주거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이제 CAD와 레빗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위 세대를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였거든요. CAD에서는 기준층 하나만 컨트롤 잘 하면 되는데, 레빗은 3000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층고에 따라 단위 세대가 개수가 파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례 이미지에서 보면은 84, B, C, D 이 세 가지 타입이 층에 따라서 총 10가지로 구분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자세히 따져보면은 층에 따라 변하는 게 벽체 높이, 그다음에 바닥 슬라브 다운, 최상층, 최하층, 단열재 두께 이런 것들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준층만 제가 직접 작성을 하고 수정했을 경우에는 다이나모를 통해서 컨트롤 해보고자 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자기 회사만의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만 제가 입력을 해주고, 나머지 변수들은 엑셀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만들었고요. 당연히 층에 따라서 바뀌는 변수 값도 엑셀 테이블로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해서 다이나모에서 이 엑셀 값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이 자동으로 변하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스크립트를 짰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단위 세대를 컨트롤하는 모습인데, 만약에 뭔가 변경점이 생겼을 때는 저는 기준층만 수정을 하고 나머지 층들은 다이나모 플레이어로 원클릭으로 수정할 수 있는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링크 파일 창호에 맞춰 오프닝 생성하는 스크립트인데요. 그동안 레빗으로 계획을 하더라도 색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스케치업을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중 작업을 줄이고 최대한 레빗에서 모든 걸 해결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링크 파일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하나를 바꾸면 색이 다 바뀌어 버려서 링크 파일에서 색채 작업하는 게 사실상 좀 불가능해서,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이제 줄눈을 매기는 벽체 20mm를 따로 생성을 해서 여기다 색채 작업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링크 파일은 아시다시피 벽체와 조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급으로 사람이 다시 일일이 뚫어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이나모를 통해서 해결했던 스크립트입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면 링크된 파일의 계급 위치와 크기를 이제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해당 위치에 오프닝 패밀리를 배치해주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이나모가 자동으로 해줘서 사용자는 좀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내재료 마감표 활용한 마감 모델링인데요. 보통 계획 설계 때까지는 저희가 기본벽으로 실을 구획을 하고 이제 기본 설계로 넘어가면서 마감벽을 그리게 되는데, 이때 실별로 사용자가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그려주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설계할 때 대부분 실내재료 마감표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활용하면 실내재료 마감표의 정보와 일치하는 마감 모델링을 좀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내재료 마감표를 엑셀 혹은 스케줄표로 작성을 하고, 이와 연동되는 마감 모델링을 이제 스크립트로 구현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각 실에 입력된 마감 정보를 가지고 오고 벽체 및 바닥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그런 스크립트인데요. 보시면은 슬라브 다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연산 속도가 좀 느려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다이나모를 좀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와 같은 한계점이 있었어요. 연산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패키지라는 것을 설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원하는 노드가 없을 때는 스크립트를 짜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스크립트를 짜서 사용자에게 전달했을 때 인터페이스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약간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용자에게 친숙한 형태인 에딘 어플리케이션을 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코딩, 레빗 API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딩, 레빗 API 활용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용 사례는 엑셀 데이터를 활용한 시트 관리인데요. 이거는 다이나모로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다이나모의 한계점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다 지우고 다시 생성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했고요. 엑셀 데이터를 일단 가지고 오면 왼쪽 창에는 엑셀 정보가, 오른쪽 창에는 프로젝트 정보가 떠서 이제 서로 비교를 해서 신규, 그 다음에 도면명이 바뀐 거를 이제 체크를 해주고요. 색상으로 표현을 해주고, 만약에 더 추가로 넣고 싶으면 저기 텍스트 창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리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블록 도각을 선택해서 실행을 누르시면 이제 리스트 추가되는 아이디만 신규로 작성해 주고요. 마지막에 엑셀 데이터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엑셀에 없는 아이들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서 사용자가 확인하고 지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엑셀 데이터를 활용한 형별 성능 내역 도면화인데요. 요즘은 아마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에너지 절약 기획서를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면은 엑셀로 먼저 기준에 적합한지를 작성을 한 다음에 적합하다고 하면 이제 캐드에서 도면화를 진행하고, 레빗에서 이 도면을 한꺼번에 관리하고 싶으면 다시 레빗에 링크하는 방식으로 아마 진행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하는 과정이면 상관이 없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저희는 수정을 하게 되는 설계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마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고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레빗에서 도면화를 해주는 템플릿과 에드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벽, 바닥, 지붕 중 원하는 부위를 선택을 하고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몇 초 안에 도면이 완성이 되고, 이 도면들은 기본적으로 단면 구조와 해치, 단열재 표시 등이 자동으로 되고 추가적으로 디멘전까지 띄워주기 때문에 아마 사용자가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하고 수정에도 대응하기가 아마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구조 속성 검토입니다. 사실 기능으로 보면 큰 건 아닌데 은근 귀찮은 작업이어서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레빗에는 약간 특이한 점이 벽과 바닥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구조를 외형적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스트럭처럴이라는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로 건축과 구조를 구분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건축 구조를 잘 구분해서 쓰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쓰다가 나중에 구조 도면에 구조 객체가 없는 경우가 좀 빈번히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구조를 체크할 수 있는 에덴을 만들었는데, 우선 월과 플로어 같은 경우는 객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층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게 했고, 타임명에 알맞게 구조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상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체크 기능을 통해서 한 번에도 바꿀 수 있고, 객체 보기를 통해서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보고 판단해서 바꿀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좀 더 얘기해 드리면 이제 다음은 리비전 클라우드 검토 기능인데요. 제 또래 분들은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박마스터님도 많이 보셨을 네, 어릴 텐데. 때 저거 매일 봤죠. 찾느라고. 네, 원리를 찾아라인데 이렇게 생긴 아저씨를 찾는 책인데 찾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클라우드 리비전 마크도 이와 같이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뷰에 배치되어 있으면 스케줄러도 안 뽑히고 하이드 되어 있으면 아예 찾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근데 레빗 API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확인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제 시트, 뷰, 레전드 카테고리로 일단 나눴고요.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해당 시트 혹은 해당 뷰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데이는 저희 회사만 쓰기 때문에 이제 협력사랑 이제 협업을 할 때는 엑셀을 추출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엑셀로도 내보내지는데 엑셀 보시면 저희 에데인과 동일하게 시트, 뷰, 레전드 같은 카테고리로 나눠서 1대1 매칭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도어번호를 입력하는 기능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룸 번호를 보고 도어에다가 속성창에 입력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했을 때 오류도 많이 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도어가 룸 번호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룸 칼큘레이션 포인트라는 속성을 켜줘야 하는데 패밀리마다 일일이 편집에 들어가서 변경하기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이 프로젝트 안에 모든 도어에 그 룸 칼큘레이션 포인트라는 속성을 끄고 킬 수 있도록 스위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값 가져오기 버튼을 통해서 현재 선택된 from 혹은 to에 따라서 룸 속성을 읽어와서 도어 파라미터에 입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씩 클릭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다중 선택을 통해서도 수정이 가능하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실에 여러 개의 도어가 있을 때는 또 세부 번호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것도 원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서 사용 편의성을 많이 높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프로그램 간의 연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좀 반가운 소식은 이제 라이노 인사이드 정식 1.0 버전이 얼마 전에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레빗 안에서도 자유롭게 그라스호퍼와 라이노를 쓸 수 있게 되었는데 보시는 예시는 그라스호퍼에서 형태와 포인트를 만들고 레빗의 아답티브 컴포넌트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만든 형상인데 라이노 모델을 통으로 가져왔을 때는 이게 수정이 안 되지만 개별 객체가 다 레빗 객체이기 때문에 이제 수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주변 매스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건 국가정보 포털에서 수치치 용도를 다운받아서 그라스호퍼를 통해서 주변 매스를 만들어서 레빗으로 가져온 사례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사용자가 쉽게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유니티를 활용한 사례인데요. 유니티는 언리얼 엔진과 함께 게임을 만드는 엔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유니티를 잘 활용하면 레빗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시는 거는 이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AI를 활용한 최단거리 이동하는 그런 예시인데요. 이런 거를 잘 활용하고 빅데이터와 조합을 한다면 화재 대피 시뮬레이션이나 길찾기 같은 것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면에다가 AR로 3D를 표현해주는 그런 방식도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렸는데 설계 진흥화에 좀 중요한 거는 어떤 도구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계점은 있지만 속성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그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작업에서는 좀 유용하고 그 다음에 뭔가 매번 반복되거나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코딩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프로그램 간에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좀 중요하고 이것을 잘하면 이제 건축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